네, 식스센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오늘의 정책을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식스센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비도 비지만 이게 비보다 더 오랫동안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논란과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검찰 개혁. 촛불 집회 이후에 좀 속도가 좀 나고 있다 이런 느낌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시를 했고 검찰총장을 꼭 집어서 저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네. 처음 보셨죠? 김기식 위원장. 네, 저도 처음 봤습니다. 하루 만에 검찰에서 대답을 내놨습니다. 몇 가지 특수부 등등 해서 일단 이 과정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예, 국민들의 검찰 개혁에 대한 그 요구와 열망이 네.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출됐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이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서 검찰총장에게 지시하는 이런 것을 하신 것 같고 네. 또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제 국민들의 그런 여론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직 시작이고 부분적이긴 하지만 이번에 대검이 요청한 검찰개혁 네. 방안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시작으로선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시작으로서. 근데 이 시작으로서는 의미가 있는데 좀 비판하는 네네네. 쪽에서는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비판하는 거죠. 특수부 줄인다고 하는데 중앙지검에 특수부 놔두면 그게 그거 아니냐. 그리고 관용차 검사장급들 안 탄다고 하는 그 예전에 다 나왔던 얘기 아니냐. 다 재탕 아니냐. 이런 비판.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특수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네. 검찰의 이제 소위 직접 수사 범위가 너무 넓고 그 너무 얘기죠. 많아서 예. 문제다. 그 이제 핵심이 특수부니까 특수부는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네. 게 이제 대체적인 개혁의 방향이고 저도 특수부는 줄여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특수부를 단기간 내에 전면 폐지할 거냐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수부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게 누구냐? 일반 국민들이 아니고 정치인이나 공직자, 기업이거나 혹은 네. 재벌과 네. 같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일종의 소위 거악 내지는 화이트 칼라 범죄, 권력형 비리 범죄가 주로 특수부 수사에 대한 그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무 대책 없이 특수부를 전면 폐지해버리고 되면 단기간 내에 네. 지난번 한진그룹 수사에서 보여준 것처럼 경찰은 아직 이 재벌그룹 수사할 역량이 안 되고요. 공수처는 아직 안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서로 공수처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공수처는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재벌과 관련해서는 수사할 권한이 네. 없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 재벌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SEC라 그래서 증권위원회, 우리나라 네. 금융위원회 같은 데가 수사권을 갖고 있고 거기서 수사권도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되는 반독점국도 수사권을 갖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재벌과 관련될 수 있는 전문화된 수사팀이 없는 조건에서 특수부를 폐지하게 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 수사 같은 걸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특수부의 수사를 줄여가고 조직도 줄여가고 하는 건 네. 맞지만 그걸 너무 급격하게 가고 또 전면 폐지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권력형 비리라든가 재벌 비리와 관련해서는 네. 소위 수사나 이런 사법정의의 사각지대, 공백이 발생해서 오히려 국민의 기대와는 반대 방향의 결과가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특수부에 대해서는 줄여가되 좀 단계적으로 또 상황들이 공수처가 만들어지고 이런 좀 검찰 개혁이 진행돼 가면서 검토하고 추진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특수부 이름도 멋있잖아요. 특수부. 네. 특수부에서 뭔가 수사를 그럴듯하게 하면 국민들이 굉장히 큰 박수를 치지 않습니까? 네. 바이오로직스 수사도 그렇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가 생기면은 정치인들,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에서 어느 정도 이제 담당한다 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공정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쪽에 수사권을 좀 주는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저는 근본적인 검찰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네. 이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거고 조직을 또 분산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검찰이 많이 단일한 조직으로서 권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검찰의 기능과 조직을 저는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미국식으로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또 네. 국세청 같은 곳에 국세청도 있군요. 이 소위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 버리게 되면 소위 재벌이라든가 이런 경제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는 그런 경제 관련
정부 조직들이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면 네. 검찰이 특별히 그에 대해서 특수수사를 해야 될 이유는 없어지게 될 거고요. 또 공직자와 관련된 부분은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같은 데가 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거고요. 또 어떤 그 점에서 보면 미국의 FBI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소위 FBI 조직 같은 검찰과 경찰이 검사와 경찰이 함께하는 수사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서 또 수사를 할 수 있게. 그래서 지금의 검찰을 소위 한 5개로 쪼개는 거죠. 그냥 기소와 공소유지만을 담당하는 일반 검찰과 FBI 같은 조직,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금융위, 공정위, 구세청에 다 수사권, 소위 검찰 권한을 네. 부여하는 이런 방식으로 소위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게 저는 제가 이게 참여정부 때부터 계속 주장해 왔고 네. 건데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훨씬 더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처방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국세청이 조사를 세무조사 같은 거 하고 네네. 뭐 관세청 같은 경우도 뭐 거기 사법경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네네. 수사권을 준다는 의미는 거기에다가 뭘 더 줘야지 수사권을 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국세청은 강제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막 가져가요. 그건 왜 그러냐면 실제로는 협조의 형태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그래요? 없이는 못 가져가는 그러니까요. 건데 네. 안 줬다가는 국세청한테 나중에 보복당할까 봐 무서워서 자발적으로 그냥 줄 뿐이지 사실은 네. 국세청의 세무행정이라는 거는 사실은 법위에서의 초법적인 지금 세무행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전 그런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또 하나는 그렇게 국세청 조사에서 만약에 고발하게 되면 또 검찰에 다시 들어가서 2번 조사를 네.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지 저는 그런 점에서는 좀 국세청에 또 그런 권한을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뭐 국세청, 금융위 등등등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생각해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관세청도 있고 네, 예를 들어 네, 노동부 네.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네, 네. 부당노동행위 같은 네, 거 조사하는 네, 네. 노동청도 있고 이런 것들에게 다 이렇게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부에서는 특수부를 문제 삼기도 하고요. 또 네. 특수부라고 하면서는 아니지만 형사부를 특수부처럼 운영하는 문제도 있지 예, 않냐. 그런 문제도 있죠. 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돌이켜보시면 물론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부지검이나 동부지검의 형사 6부 같은 경우는 간판만 형사 6부지 사실은 특수부의 특수부다. 역할을 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원 같은 경우도요. 부패전담재판부, 선거사범전담재판부, 아예 파산 전담재판부를 아예 파산 법원으로 만들어졌고요. 네. 우리 진보 쪽에서는 노동사건도 전담하는 노동법원 만들자고 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문화시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남부지검 같은 경우는 증권범죄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본시장과 관련돼서 주가 조작이라든가 분식회계라든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DLS나 이런 건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일반 송치 사건만 하던 형사부 검사가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보면 그걸 전담할 수 있는 일종의 특수 전담 부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서울중앙지검에 지금 특수부만 문제 삼고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에는 공정거래조사부도 있고요. 네. 조세범죄 전담 부서도 있습니다. 이런 데들 사실상 특수부와 똑같은 역할을 사실상 하는 거거든요. 특수부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검찰권 행사하는 데 있어서 네. 일정의 전문화된 역량이 필요한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근데 그걸 만약 다 없앤다 이래 버리면 오히려 우리 국민들께서 왜 저런 범법이 있는데 제대로 수사해서 사법 처리 안 하냐라고 하는 반대의 문제 제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편에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면서 개혁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이런 부정 비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엄정한 이 사법적 잣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번에 윤석열 총장 검찰이 내놓은 뭐 특수부 3개만 남겨놓고 일단 정리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뭐 되게 중요한 출발점이다 이렇게 뭐 평가할 만한 지점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수부의 조직과를 줄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긍정적이고요. 3곳 네. 정도를 남기는 건 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네. 같은 경우도 저희 인구의 2배 반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한 3군데 정도의 네. 그 오사카, 동경, 나고야 이게 3군데다가 특수부를 네.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서울중앙지검이나 그다음에 중부권을 담당하는 또 남부권 영호남을 담당하는 정도의 그 지청에다가는 특수부를 네. 두는 게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이 권력형 비리나 재벌 사건이나 경제 사범에 있어서의 공백을 막을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본 특수부 검사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한 존경을 받는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그 굉장한 엘리트이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평가할 지점은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좀 안 보이셨어요? 아유, 부족하지. 저는 근본적으로는 예. 우리 정부도 그동안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네. 공수처 같은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검찰 바깥에 검찰의 권한을 를 행사하는 네. 다른 별도의 공수처를 만들거나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경찰에 넘긴다는 이런 방식만 얘기했을 뿐이지 검찰 자체의 개혁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2년 동안 사실 방치해 온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그런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분산한다 하더라도 검찰은 권력 집단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 검찰 자체의 어떤 이 개혁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는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앞서 이번 대검이 그래도 저는 뭐 이미 마련된 아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검사장들 전용 차량 폐지하는 거 네. 즉각 오늘부터 시행하겠다고 한 거 10월 1일부터 시행한 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 지금 우리나라 검찰은 지금 그 법무부의 외청인데도 불구하고 차관급만 40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이게 법적인 말이 안 어떤 되는 뭐 거죠. 그 근거도 별로 없다고 야,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냐 하면요. 원래 그랬던 게 아니라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에 이게 된 겁니다. 소위 그 전두환 때 민정당, 소위 집권정에 했던 민정당 육법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네. 육사와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아하. 권력을 운영한다 해서 육법당. 육법당이라고 아하, 네.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박정희 정권이 무너진 뒤여서 네. 이런 물리적인 힘만으로 안 되니까 소위 이 사법부에 해당되는 부분에 협조를 얻기 위해서 검찰과 법원을 훨씬 더 강하게 통제하면서 이 권력을 유지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 판사 검사들을 훨씬 더 예우해 준 겁니다. 그래서 행시되면은 5급인데 이 판사 검사들은 되면 상급 대우를 해주는 게 하고 그리고 직급도 올려주고 보수도 더 주는 방식으로 이 군사독재 때의 유산인데 이거를 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된 지 30년이 되도록 아직도 유지해 왔다는 게 부끄러운 거죠. 네. 저는 그런 점에서 검찰 개혁은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 다만 이제라도 잘 출발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한 번 더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태풍 연결 한 명 더 해야 돼서 조금 빨리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